지금부터 덕성여자고등학교 독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과학기술 지문 중 마지막 글이에요. 그래서 오토사이클 엔진이라고 하는 것과 이러한 오토사이클 엔진의 문제점을 개선한 또 다른 사이클 엔진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는 비문학 지문이 될 텐데, 내용 자체가 좀 어렵고 오토사이클 엔진에 대한 개념도 이해를 해야 되고, 이를 보완해서 나온 또는 개선해서 나온 에키슨 사이클 엔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개념을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중간중간 나와 있는 그림이나 전개 과정 살펴보면서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최근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그러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어떠한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기존의 가솔린 자동차의 내연 기관인 오토사이클 엔진을 대체해서 에킨슨 사이클 엔진을 사용한대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기존 자동차들의 오토사이클 엔진이 아니라 에킨슨 사이클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엔진이 연료를 연소시킴으로써 폭발력에 의해 기계를 돌리는 거라면, 그럼 엔진은 어떻게 기계를 돌리는지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모터라고 하는 녀석은 전기 힘에 의해서 기계를 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여기까지 놓고 본다면 엔진이라는 녀석과 모터라고 하는 녀석을 비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갑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최근에 나온 자동차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가 봐요. 엔진과 모터를 함께 사용한대요. 그러면 기존의 자동차는 엔진과 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동차는 엔진만 사용했겠죠. 사용함으로써 모터가 엔진의 일을 분담하여 연비를 높일 수 있는데, 그 연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오토사이클 엔진 대신 에키슨 사이클 엔진을 사용하면서 연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답니다. 그럼 결국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 개선에 도움을 준 건 에킨슨 사이클 엔진이 되겠죠. 그런데 에킨슨 사이클 엔진을 이해하려면 기존의 오토사이클 엔진의 작동 원리를 살펴봐야 된대요. 그래서 아래에 지문도 나와 있고요, 그림도 나와 있는데, 이 그림 자체가 왼쪽에는 오토사이클 엔진이 나와 있을 거고요, 오른쪽에는 에킨슨 사이클 엔진이 나와 있을 거야. 근데 그 중에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건 오토사이클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연기관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가겠습니다. 할게요. 내연기관에서 실린더 내부의 피스톤이 한번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을 하나의 뭐라고 설명하냐면 행정이라고 설명한대요. 행정의 개념이 나와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겠죠. 오토사이클 엔진의 경우, 그럼 마찬가지 구분해야 되니까 네모를 한번 칠게요. 오토사이클 엔진의 경우 흡입과 압축과 폭발과 배기라고 하는 사행정을 순차적으로 거치면서 내려간답니다. 이렇게 사행정을 통해서 한 사이클을 형성한대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사행정에 대해 설명을 하겠죠. 첫 번째입니다. 흡입행정 가겠습니다. 흡입행정에서는 피스톤이 최고로 올라갔을 때의 위치인 상사점에서 최저로 내려갔을 때의 위치인 하사점으로 하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배기 밸브라고 하는 녀석은 닫혀 있고요, 흡기 밸브라고 하는 녀석은 열려 있기 때문에 실린더의 내부 압력이 낮아져서 공기가 들어오고
유입된 공기의 연료를 분사하면서 혼합기체를 만들어낸대요. 되셨나요? 그럼 여기까지가 흡입행정과 관련된 내용이 될 거고, 그 뒤에는 압축행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텐데 흡입행정을 먼저 이해를 해볼게요. 아래 그림 보면 상사점이라는 녀석이 여기 있고요, 하사점이라는 녀석이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상사점이 이 부분이라고 했을 때, 즉 피스톤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위에 남아있는 공간은 이만큼밖에 안 될 거예요. 보이시나요? 굉장히 좁은 공간. 그럼 당연히 상사점에 올라갔을 때는 위의 공간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부피가 가장 작을 거고요. 반면에 피스톤이 가장 아래로 내려가는 이 하사점이라면 윗 공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확보가 될 거라서 부피가 가장 클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셨죠? 부피가 줄어든다, 부피가 늘어난다. 마치 상사점과 하사점은요, 주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사기를 뒤로 쭉 빼면 공간이 넓어질 거고요, 주사기를 쭉 앞으로 밀면 부피가 줄어들겠죠. 공간이 좁아지니까. 그 원리가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고요.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흡입행정에서는 공기가 유입되면서 연료가 분사되고 이와 더불어서 혼합, 기체라고 하는 것을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별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개념 잡으시는 게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흡기밸브와 배기밸브는 뭐냐면, 흡입행정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흡기밸브는 당연히 열려 있을 거고요, 배기밸브라고 하는 건 닫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림이랑 본문이랑 같이 연결 지으셔야 돼요. 압축행정 가겠습니다. 압축행정에서는 흡기 및 배기밸브가 모두 닫혀버렸대요. 아까 흡입행정에서는 흡기밸브가 열려 있었죠. 모두 닫힌 상태에서, 그러면 흡기와 배기밸브가 모두 닫혔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더 이상 공기가 유입되지 않을 거고요. 결국 더 이상 공기가 유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흡입행정 단계에서 만들어진 혼합, 기체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앞에 거랑 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이어서 할게.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상승하면서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올라가면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럼 압축하는 효과가 있을 거야. 혼합 기체를 압축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흡입행정에서 압축행정까지 크랭크축이 1회전하게 된대요. 총 4행정을 순차적으로 거친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흡입, 압축을 겪었을 때 크랭크축이 1회전을 한다면 아직 보지 않았던 폭발과 배기에서도 크랭크축이 1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오토사이클 엔진은요, 뒤에도 정리를 도와드리겠지만 크랭크축이 총 2회 작동하게 될 겁니다. 회전하게 될 거야. 그럼 뒤에 가서 볼게. 압축행정에서 내연기관의 실린더 안으로 들어간 기체가 피스톤에 의해 압축되는데, 이 이야기는 아까 방금 여기서 했던 거야. 상사점으로 올라가니까 부피가 굉장히 좁아질 거고요. 즉 공간이 줄어들 거고, 공간이 줄어드니까 압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실린더 내부의 압축전 최대 부피와 압축전, 그러니까 하사점에 있는 상황이 되겠죠. 압축 후, 그럼 압축 후라고 하는 건 상사점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될 거야. 최소 부피의 비인 압축비라고 하는 건 7에서 11대 1 정도가 된다라고 나오면서 아래 그림 나와 있고요. 아래 나와 있는 문단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폭발행정에서는 이라고 나와 있죠. 폭발행정에서는. 그러면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 한번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압축행정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정리했던 흡입행정처럼 정리를 해보면 이 압축행정에서는 단순해요. 혼합 기체를 압축하고 있는 단계가 압축행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흡입행정에서는 아까 봤던 것처럼 공기가 유입되고 연료를 분사하면서 혼합 기체를 생성했다면, 두 번째 행정인 압축행정에서는 혼합 기체를 압축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행정별로 조금 이해하시기가 한결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행정으로 갈게요. 폭발행정입니다. 이 영상에서도 멘트를 남겨야 되니까 첫 번째 멘트는 폭발행정에 들어가니 코로나 아웃으로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갈게요. 점화 플러그라고 하는 걸 이용하여, 점화 플러그 여기 있죠? 그림 보시면, 그림이랑 같이 이해하시면 좋아요. 스파크를 일으켜 혼합기체를 연소시킨답니다. 압축한 혼합기체를 연소시키고, 이때 생성된 연소가스의 압력으로 피사점이 피스톤이 다시 하사점까지 내려간대. 그럼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이 적용해 볼게. 피스톤이 하사점까지 내려가면 당연히 부피가 늘어나기 시작할 거고요. 부피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공간도 생성되기 시작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거야. 봐봐. 하사점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위에 이만큼이 공간이 생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려가고 이 과정에서 동력이 생긴대요.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는 여전히 닫혀 있답니다. 그러면 앞에서 봤던 압축 행정에서 흡기와 배기 밸브가 닫힌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 과정에서 압축된 가스가 팽창되는 정도를 팽창비라고 한대요. 팽창되는 비율. 여기까지는 됐죠? 이어서 갈게요. 오토사이클 엔진에서는 또 오토사이클 엔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구분해 놓읍시다. 에킨슨하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 흡입하는 기체의 부피와 배출하는 기체의 부피가 같기 때문에 압축 비율의 역수 뒤집으면 그것이 바로 팽창 비율이 된대. 되셨죠? 여기까지가 폭발 행정과 관련된 설명인데요. 다음에는 배기 행정이 나오겠죠. 마지막 행정. 그러면 이 폭발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앞에서 만들어진 혼합가스를 연소하도록 만들고요. 이 연소한 가스가 결국 동력을 발생시킨다. 이게 바로 폭발행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행정 갈게요. 배기 행정에서는 배기 밸브가 열린대요. 여기가 열린대. 피스톤이 상사점으로 상승한대요. 상사점으로 상승하면 아까 앞에서 봤던 거 한 번 더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부피가 줄어들 거고요. 공간도 점점 줄어들겠죠. 연소가스를 밀어 올려. 여기서 말하는 연소가스라고 하는 건 얘들아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 여기죠. 폭발행정에서 혼합가스를 연소시킨다라고 했죠. 여기서 만들어진 연소가스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소가스를 밀어 올려 실린더 외부로 배출한다라고 했는데 외부로 배출하는 구멍이 위에 열려있는 배기가스 밸브가 되겠죠. 여기까지의 4행정을 통해서 결국 크랭크 축은 총 2회전을 한대요. 그러면 앞에서 봤던 흡입행정과 압축행정을 거쳐서 크랭크 축 1회전, 나머지 폭발행정과 배기행정을 거쳐서 나머지 2회전까지 진행하는 것이 바로 오토사이클 엔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엔진의 열 효율은, 여기서 말하는 엔진의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게 연비랑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소에서 발생한 열이 바퀴를 돌리는 기계적인 일로 얼마나 전환되는가를 말하는데
압축비가 클수록 엔진의 열효율이 증가한답니다. 그러면 압축비와 엔진의 열 효율이라고 하는 건 비례관계라고 할 거고요. 비례관계라고 할 거고, 이어서 볼게요. 하지만 만약에 압축비를 너무 크게 한다면 압축에 의해서 지나치게 온도 상승이 발생해서 점화 플러그가 작동하기 전에 자연 발화가 된대요. 그럼 자연 발화라고 하는 건 결국 점화 플러그가 작동하기 전에 발생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과정이 나오는지가 설명이 될 거고요. 또 볼게. 압축비를 너무 크게 하면 압축에 의한 지나치게 온도가 상승한다라고 했으니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압축비를 계속 높인다라고 하는 건 온도를 상승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올 거고, 온도를 상승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오면 점화 플러그가 작동하기 전에 자연 발화가 된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오겠죠.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따라서 압축비를 올리는 데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거야. 자연 발화가 되면 안 되니까요. 점화 플러그가 작동되기 전에 자연 발화가 되면 안 되니까요. 이어서 볼게요. 오토사이클 엔진의 경우에 동력을 발생시키는 폭발 행정을 제외하면 모두 에너지를 소모하는 손실이 생긴대. 그럼 에너지 손실 자체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흡입 행정에 사용되는, 갈게요. 흡입 행정에 사용되는 동력 손실을 일컬어 펌핑 손실이라고 한대요. 그럼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펌핑 손실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부분도 맞고, 손실되는 열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손실되는 열이 많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고 있는 오토 사이클 엔진의 한계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되셨죠?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면서 나온 게 애킨슨 사이클 엔진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볼게요. 애킨슨 사이클 엔진은 이렇게 오토사이클 엔진이 갖는 가장 큰 한계인 펌핑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대요. 이러니까 펌핑 손실 문제를 개선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애킨슨 사이클 엔진이 사용되겠죠. 오케이, 갈게요. 애킨슨 사이클 엔진의 경우 계속 구분하자.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4행정을 거치는 동안 공통점이네요. 피스톤은 실린더 내를 2회 왕복한다. 공통점은 플러스로 표시할게요. 하지만 차이점이 나오겠네. 마이너스로 갈게요. 압축비와 팽창비는 서로 다르고 4행정을 모두 거치는 동안 크랭크 축은 단 한 번만 회전. 근데 아까 봤던 오토사이클 엔진은 2번 회전했죠. 2번. 그게 차이점이 있다고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토사이클 엔진은 오토사이클 엔진은 동력이 직접 생성되는 폭발 행정대를 제외하면 흡입과 압축 행정을 위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 이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토사이클 엔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소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죠. 즉 비효율적이고 연비가 낮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갈게요. 하지만 애킨슨 사이클 엔진은 오토사이클 엔진과 달리 대조법 폭발 행정의 피스톤의 이동 거리를 흡입 행정의 피스톤의 이동 거리보다 길게 만들었대요. 이게 문제를 개설하는 해결 방안이 되겠죠. 이렇게 이어서 갈게요. 그런데 고정된 압축비에서 폭발 시의 팽창 거리를 늘린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대요. 왜 어렵냐면 팽창 거리는
압축되는 정도에 비례하니까. 그럼 팽창비와 압축비에 대해서도 앞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애킨슨 사이클 엔진에서는 크랭크 축과 피스톤을 복잡하게 연결하는 다른 길이의 연결봉들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운동을 통해 해결하였다. 즉 해결한 방법은 뭐냐면 팽창거리라고 하는 건 결국 압축되는 정도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구절이 구체적으로 나올 거야. 이러한 복잡한 운동에 의해 혼합기체의 폭발 이후 피스톤에 연결된 연결봉이 움직이는 거리가 혼합기체를 압축할 때 움직이는 거리보다 길어지도록 설계되었으니까 당연히 혼합 기체가 폭발했을 때의 압력으로 피스톤을 충분히 밀어줄 수 있게 되었고 구동축에 전달되는 힘이 커졌겠죠. 그럼 결국 혼합기체가 폭발했을 때 압력으로 피스톤을 충분히 밀어줄 수 있고 구동축에 전달하는 힘이 커졌다라고 하는 건 애킨슨 엔진 자체가 열 효율이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보다? 오토사이클 엔진보다. 그리고 복잡한 운동에 의해서 혼합기체의 폭발 이후 연결된 연결봉이 움직이는 거리가 더 길어지도록 설계되었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폭발을 했을 때 폭발 이후 피스톤의 이동 거리를 압축할 때 폭발 이후 피스톤의 이동 거리를 압축할 때 이동 거리보다 길어지게 조절하였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이해하신다면 내용을 살펴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결국 이 한 편에 그래서 말하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내연 기관의 기본 원리라고 말하는 오토 사이클 엔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연비를 높인 애킨슨 사이클 엔진이다 라고 주제를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지문 자체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지문이어서 앞서 수업했던 비문학과 달리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이게 지문 자체가 낯설기도 하지만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오토사이클 엔진과 애킨슨 사이클 엔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구분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쉬워요. 사행정 과정을 거칠 거야.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사행정 과정을 거친다. 공통점. 또 피스톤이 주의하세요. 크랭크 축이 아닙니다. 실린더 내에서 2회 왕복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의 공통점이 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차이점 첫 번째, 기준점을 뭐로 갈 거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크랭크 축 회전수. 오토 사이클은요 2회, 애킨슨은 1회였죠. 달라요. 또 피스톤 이동거리 가겠습니다. 오토사이클 엔진 같은 경우에는요 폭발이랑 압축이랑 똑같았고요. 애킨슨 같은 경우에는요 폭발이 압축보다 더 길게, 즉 이동거리를 길게 만들었죠. 또 열 손실이 가장 많이 된다는 펌핑 손실에서는 애킨슨 엔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열 효율이 좋다라고 했죠. 반면 오토사이클 엔진 같은 경우에는 폭발
행정을 제외하고 모두 많았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되셨죠? 마지막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오토사이클 엔진은 열 효율이 낮다, 좋지 않다. 애킨슨 엔진은 좋다, 즉 효율성도 좋고 연비도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활용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죠. 여기까지가 오늘 독서 지문 관련된 해설이자 정리였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웠겠지만 같이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또 멘트 안 남겼는데 이 영상의 멘트는 글로 적어 놓을게요. 우리 모두 행복하자로 가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